자, 어제 어떤 분이 황 소장이 맨날 한국 신문 읽지 말고 뭐 미국 것도 좀 보고 해라 뭐 이러면서 하던데 내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미국의 언론들이 트럼프 당선된다라는 거 전부 생각하지 않고 힐러리 된다 할 때 제가 아주 과학적으로 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트럼프 된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안 하고를 떠났어요. 제가 영국 브렉시트도 통과된다고 했어요. 자, 제가 미국 경제가 올해 말쯤에는 많이 무너질 거라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호황이다, 역사상 최고의 호황이다 이럴 때도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언론은 참고를 할 뿐이지 이런저런 부분을 많이 흡수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신문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지식을 얻는 것은 흐름을 파악할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큰 흐름과 맥락에 대한 판단은 신문이 아니라 솔직히 독서와 사색과 정보 분석을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미국의 대선 행보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엄청난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예요. 특히 한국, 홍콩, 대만 같은 이런 나라들은, 위태위태한 나라들은 트럼프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금 한 방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제가 볼 때 능력은 있죠. 인정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됐지 없으니까 됐겠습니까? 그리고 시대를 이렇게 잃는 부분도 있지요. 근데 그것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매우 다른 문제고, 미국의 대통령이 철학과 안정성이 없다면 한국이나 홍콩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은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요, 북한이 핵 있는 경제 강국이 목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면서 한미를 기만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이 허망한 핵 폐기가 망상이다, 이제 핵 보유로 국제 역학관계가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가 만약에 오늘 한미훈련이 끝나는데 이제 내일 모레 실무회담이 다시 접촉이 시작될 건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실무회담을 하기로 깊숙이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소문까지도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을 없애지 않겠다, 보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미국과 북한이 실무회담이 급속도로 진행된다면 그 결말은 내년 미국 대선 때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차원으로 트럼프의 지금 대선이 가능하도록, 재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트럼프는 북한을 그런 수준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끝내는 이런 합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홍콩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죽지나 말아라, 몸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다가 지금 미국 내부에서 방관자 비판이 상상 초월하게 일어나니 여기에 부담을 느낀 트럼프가 갑자기 변신을 해서 홍콩 진압할 때는 무역협상 어렵다고 걸고 나왔습니다. 자, 방관자 모양을 띠다가 미국 내부에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자 트럼프가 갑자기 중국에 경고를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8월 1일만 해도 홍콩 사태는 중국, 홍콩 간의 내부 일이다 그러다가 중국이 강경 진압을 방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서 비판이 일어나니까 14일에는 중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짓고 싶어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만나서 홍콩에 대한 인도적 해결을 타결짓자 시진핑 한번 만날래 하다가 중국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15일 날 시진핑이 시대와 면담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 그러니까 시진핑이 시대 좀 만나라 이렇게 한 데 이어 이날에는 무역 정책과 홍콩 문제를 연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트럼프가 이제 홍콩 사태에 대해
미국이 개입하는 부분을 분명히 했어요. 자, 그런데 한마디로 트럼프가 홍콩의 민주화라는 가치를 옹호해야 되는데 지금 마치 홍콩을 거래 대상인 것처럼 두들겨 보다가 지금 이제 또 다른 거래를 제한한 것처럼 됐어요. 오늘 신문에 보면 미국의 군사력이 태평양에서 중국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자, 중국이 지금 2,500개의 미사일을 가지고 태평양 인도양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0km 안에 들어오면 확실하게 조져주고, 그리고 한 2,500, 3,000까지도 중국의 미사일이 겨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이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 도달 거리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이 너무나 태평양의 해양 전력을 방치했다.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들어와서 전통적 동맹을 깨려고 하면서 결국은 동맹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쉽지가 않는데 가뜩이나 잘못된 정책이 지금 이 미국의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을 거의 없애버리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중동이나 이런 데서 쓸데없는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정작 태평양 등의 군사적 우위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너무 정치적으로 바라보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태평양에서 파산을 하고 있고 중국은 매우 집중적으로 군사력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중국이 실제로 밝힌 국방 예산은 216조지만은 실제로는 이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미국의 동맹국, 일본, 한국, 호주, 또 무슨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의 모든 군사기지, 활주로 등이, 항구 등이 다 노출되어 있어서 중국군은 미군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면 그걸 도우러 가기도 전에 벌써 이 대만이나 또 이 중국이 일선 정도로 부르는 남중국해의 섬들을 점령하고 또 가는 미국 배들이 중국에서 요격을 받아서 깨질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의 앞바다라고 부르는 1선, 2선 이런 라인들이 벌써 중국이 다 그걸 자기 내부의 호수처럼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트럼프가 애플의 CEO 잡스가 죽고 난 뒤 팀 쿡이 지금 장악하고 있지요. 팀 쿡을 만나가지고 관세 없는 삼성과 경쟁이 힘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팀 쿡이 이야기한 말인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팀 쿡을 만나가지고 이런 논의를 나눈 부분이 결국은 트럼프가 이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뉴저지에서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팀 쿡하고 만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트럼프와 팀 쿡은요, 16일 트럼프가 뉴저지를 갔을 때 골프장에서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팀 쿡이 애플의 강력한 경쟁자인 삼성이 한국 정부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가지고 관세를 제대로 안 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하는데 매우 솔깃할 말을 했지요. 트럼프는 팀 쿡을 매우 존경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이 ITCT CEO들, 실리콘밸리 있는 사람들을 안 좋아하지요. 전부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이득이 좀 될 만하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쿡이 주장한 것, 좋은 사례로 든 것 하나는 삼성이 애플의 1순위 경쟁자고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다.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안 낸다는 거다. 애플로서는 관세를 내지 않는 아주 좋은 회사와 경쟁하면서
관세를 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느냐. 그러면서 삼성이 얼마나 좋은 경쟁자냐 물었더니 아주 좋은 경쟁자라 했다 하며 팀쿡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트럼프가 마치 삼성에 좋게 평가했다 하지만 한꺼풀을 보면 팀쿡이 트럼프 앞에서 삼성이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우리는 내고 이래서 불공정한 경쟁이 되고 있다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트럼프한테 고자질을 한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해 보겠다 말은 삼성의 스마트폰 등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먹이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팀쿡은 트럼프와 이 휴가지에서 골프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이폰 등의 애플의 제품이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매기면 지금 애플을 어디서 조립해서 완제품으로 들어옵니까? 디자인은 애플 본사에서 하되 폭스콘입니까? 팍스콘입니까? 거기가 대만 회사예요. 지난번에 대만의 국민당 선거운동 나갔다가 그 타이밍입니까? 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완제품 조립은 중국에서 돼서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아이폰 등에다가 미국이 중국제라고 관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가 애플이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고자질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아이폰 대부분이 중국에서 조립 생산되고 있어서 미중 무역 전쟁의 피해자가 애플인데 그 부분을 좀 봐달라 한 게 아니라 팀쿡이 철저하게 트럼프 맞춤형으로 고자질을 한 거예요. 저 한국 놈들은 우리는 미국 건데 중국에서 만들어 온다고 얻어맞는데 쟤들은 지금 세금을 안 내고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삼성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스마트폰 대부분을 베트남, 브라질 등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 타격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3천억 달러의 중국산에 대해서 12월 달에 관세를 매기겠다 한 부분에 아이폰도 12월 달에 관세를 10%더 매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으로 엉뚱하게 미중 무역 분쟁에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삼성은 한국산 스마트폰만 설마 관세하겠느냐 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한국 정부와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난 직후에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가는데 50억 불 내라 했죠. 아마 한국은 50억 불이 아니라 15억 불도 안 낼 거예요. 최고치가.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로 한미 간에 싸움이 커질 거예요. 내가 볼 때 미국의 지금 가이드라인이 30억 불이에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거 못 받는다 할 겁니다. 자, 트럼프는 비용 전부를 한국이 대는 것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50%까지 한국이 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30억 불이 안 되면 이제 50억 불은 여기에다가 작전하는 거, 훈련하는 비용 다 넣은 거고 이제 정확하게 한미가 들어가는 비용은 20억 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억 불은 뭐예요? 너네들이 우리 미군이 있으니까 우리도 수익 좀 보게 돈 더 내라. 50%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억 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될 경우에는 트럼프가 틀림없이 이 삼성 등의 한국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네 미국에다가 또 공장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해라고 압박을 하겠죠. 폭스 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12% 뒤집니다. 그런데도 미국 외교가에서는 다시는 이 트럼프라는 걸 제대로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제도에서 봤을 때는 여론조사 뒤져도 그리고 전국 득표에서 200만 표, 300만 표 더 얻어도 대선은 저 트럼프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 있는 해외 공관들은 전부 현재는 트럼프가 재선될 거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이 동아일보 칼럼에 보면 트럼프 낮은 지지율과 여론조사 함정이라는 서울대 한규섭 교수 글을 실었는데요.
2016년 트럼프 당선 예측에 대부분의 언론이 실패했는데 지지율에 기반한 분석의 명점이다. 숨은 샤이 트럼프, 샤이 보수를 과소평가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트럼프한테 유리하고 또 민주당 후보들의 자중 질환이 심각한데, 그런데 롤러코스터 같은 국제 정세가 트럼프가 대선으로 가는 동안에 또 그가 재선되고 나면 얼마나 입장이 바뀌겠어요? 감당 불가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나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매우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라는 부분이 재선될 때까지, 또 재선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어지면 이 사람 더 세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앞으로 한국에 얼마나 데미지가 될 건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